우크라이나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고 탈라치화, 비무장화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고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러시아에 굴복하는 것은 곧 국가 주권의 상실과 러시아의 위성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강력한 애국심과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은 단순히 영토 방어를 넘어 우크라이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투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연합 EU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장비,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서방의 군사동맹인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동쪽으로 확장하여 러시아 국경에 근접하는 것을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저지하고 완충지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국내 결속을 다지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합니다. 국영 미디어의 강력한 통제와 반서방 정서 고취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곡창지대와 천연자원, 그리고 흑해, 연안의 전략적 항구들은 러시아에게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2024년에는 2.3에서 4.1% 수준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며 IMF는 2024년 3.5%, 2025년 1.8% 성장을 전망하는 등 외부 평가도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러시아 자국 기업들이 메우면서 국산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으로 현재 18%에 달함,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수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국방비 지출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9.4%로 여전히 러시아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 4%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력 손실과 인구 유출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방과의 단절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한다면 현재 러시아로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막대한 전비 지출로 인해 러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현재 국방비 지출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규모 정부 지출은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고금리로 이를 억제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노동력 부족도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첨단 기술 및 부품 수출 통제는 러시아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과의 경제적 단절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점차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와의 교역으로 숨통을 우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에서 러시아는 선택지가 더욱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러시아 경제는 군수 산업에 더욱 편중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민간 산업의 발전과 소비재 생산을 저해하여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러시아 경제는 현재의 일시적인 전쟁 특수가 사라지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에 직면할 것입니다. 특히 전쟁 사상자와 해외 탈출로 인한 인구학적 문제, 기술 고립, 그리고 국제 금융 및 무역 시스템에서의 퇴출은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 과거보다 더욱 고립되고 왜곡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인데요. 주로 에너지 및 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를 기반으로 하며 정부 부채 발행과 세금 인상, 그리고 내부 자원 동원을 통해 막대한 군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호국과의 교역 및 우회로를 통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이 주요국, 즉 중국과 인도에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막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방이 러시아의 자원 수출을 완전히 차단한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는 데 치명적인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서방의 지원을 계속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군비 조달의 핵심 수단이 막히면서 전쟁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이 그러한 수준의 제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자국 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작용과 비서방 국가, 특히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러시아 자원 구매 의지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미국이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더라도 인도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 전략적 자율성, 그리고 러시아와의 오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인도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 역시 인도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단적인 압박만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 전략적 동맹 때문에 인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로부터의 자원 수입의 완전한 중단은 어렵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중국에게 양국의 국익을 위하여 블라디보스톡 항구의 자유이용권을 주었습니다. 즉 푸틴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수혜국은 중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와 고립 속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에너지 및 자원의 주요 구매처이자 기술 및 소비재의 주요 공급원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에 대항하여 경제를 유지하고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러시아는 탈달러화를 가속화하며 위안화 사용을 확대할 것입니다.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와 원자재는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가 가중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쟁을 멈출 수 있는가인데 러시아의 무리한 요구와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는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쟁 지속 시 그야말로 양국의 막대한 손해는 보남 하나입니다. 이 경우 러시아가 양보를 하고 전쟁을 멈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경제는 현재의 일시적인 전쟁 특수가 사라지면서 전쟁이 끝나면 이 동력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기 생산 공장들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관련 산업의 고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전후에도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전행 후에 러시아는 전후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등은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방의 제재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통제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권위주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하거나 점령지를 확고히 통제하는 등 승리로 포장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푸틴의 국내 지지율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내부 통제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인식이 국내에서 확산될 경우 푸틴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현재 전쟁을 끝낼 수 없고 지속할 수밖에 없다. 서방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출 수 없다. 최근에 미국이 핵잠수함을 배치했죠. 양국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며 자국에 필요한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고 위안화 사용의 확대와 자국 산업을 육성할 기회를 찾을 것이다. 인도도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원유 수입을 자국의 이익과 오래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의 대치를 위해 인도와 우호 관계를 고려할 때 어려울 것이다. 푸틴이 전쟁을 중단할 경우에는 국내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서방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는 관계로 큰 불확실성에 빠질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 지속 시 피해만 가중되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문제가 남습니다.